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 김운총화에 실려있는 내용으로서 토정 이지함의 신기하고 기이한 행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는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토정 이지함은 진정한 의미의 묵민관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어려서부터 무척 총명하였다. 성장하여서는 천문과 지리, 의술과 약을 처방하는 일, 그리고 기륭을 점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 것도 귀신 같아 세상에서는 그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그는 마포나루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든 다음 아래에는 굴을 파고 위에는 정자를 지은 다음 스스로 호를 토정이라고 했다. 살림이 몹시 어려워 아침 저녁 끼니도 변변히 끓이지 못하였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하루는 방에 앉아 있자니 부인이 옆에 와서 졸랐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신기한 술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꿰뚫고 있는 도인이라고 합디다. 마침 오늘 쌀이 떨어져 끼니를 건너게 되었는데 어디 그 신기한 술법을 한번 써보시구려. 그러자 공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말이 그러하니 내 조금 시험해 보리다. 말이 끝나자 토정은 어린 하녀에게 그릇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내가 이 그릇을 가지고 경영다리 앞에 가면 웬 노파가 한 양을 주고 사자고 할 테니 빨리 가서 팔아가지고 오너라. 하녀가 가보니 아닐세라 웬 노파가 그릇을 사자고 하는 것이었다. 한 양을 받아서 가지고 오자 토정이 또 심부름을 시켰다. 이번에는 그 돈을 가지고 소서문박 저작거리에 나가보아라. 그곳에서 대삿갓을 쓴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급히 팔겠다고 할 것이다. 이 한 양으로 사서 가지고 오너라. 하녀가 가보니 이번에도 영락없이 토정이 시킨 대로 되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서 가지고 와보니 그것은 바로 은으로 만든 것이었다. 토정이 또 하녀에게 일렀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경기 감영 앞에 가면 은수저를 잃고 꽃 같은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물건을 내보이면 15양을 주겠다고 할 테니 팔아가지고 오너라. 하녀가 또 가보니 정말 그 말대로였다. 15양을 받아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한 양을 하녀에게 주며 또 일렀다. 그릇을 샀던 노파는 원래는 밥그릇을 잃고 대신 사서 쓰자고 했었다. 그런데 방금 잃었던 그릇을 찾았다. 그러니 다시 물리려고 할 것이다. 가서 도로 사서 가지고 오너라. 하녀가 또 가보니 토정의 말과 같았다. 하녀는 노파에게 한 양을 주고 그릇을 도로 찾아서 돌아왔다. 토정은 남은 돈과 그릇을 부인에게 넘겨주어 아침 끼니거리를 장만하게 하였다.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더 벌어오게 하자고 조르니 토정은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그만하면 족하지 더해서 무엇하겠소. 그의 신기한 일들이 거의 다 이러하였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아게이산에는 토정 이지함의 조카이다. 그가 일찍이 딸 하나를 두었는데 숙부의 사람 보는 눈이 남다름을 알고 유념하였다가 사위를 골라달라고 부탁하였다. 어느 날 토정이 말하였다. 어제 길에서 지게의 집안 살림살이를 싣고 가는 한 가족을 만났었다네. 남자아이 하나와 그 아이의 부모였네. 아이의 부모는 비천한 차림새였는데 그 아이의 관상을 보니 장차 나라를 다스릴 큰 그릇이더구먼. 내 자네의 부탁이 생각나서 그들이 가는 곳을 살펴보니 아무개 집으로 들어가더구먼. 아마도 향촌의 양반인 듯한데. 가난 때문에 고향에 살 수 없어서 한양 사는 친척에게 의지하려고 온 듯하네. 아게가 토정에게 말했다. 숙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게이사네가 그 집을 찾아가 물으니 주인이 말하였다. 말씀대로입니다. 시골에 있던 친척이 공궁에서 왔답니다. 지금 사랑채에 머물고 있지요. 아게가 만나기를 청하자 주인은 얼른 자신의 윗저고리 하나를 그 친척에게 보냈다. 매무새가 누추한 것을 걱정한 것이다. 조금 있으니 그 사람이 나왔는데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남이 옷을 빌려 입으니 꽤나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았다. 아게가 말하였다. 듣자니 자네에게 아들이 있다던데 한번 만나고 싶네. 그의 아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데 8, 9세가량 된 아이였다. 의복은 흐트러져 초라했으나 행동거지가 썩 훌륭하였다. 아게는 한 번 보고 좋게 여겨 사위로 삼겠다고 청하였다. 아게는 이미 지위가 재상급에 올라 있었으므로 그 사람은 놀라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양하였다. 아게가 돌아가서 토정에게 아뢰었다. 그 아이를 조금 전에 찾아가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숙부님께서 보신 그대로더군요.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출세를 할까요? 자네가 정승이 된 나이보다 더 이른 나이에 정승이 될 걸세.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오성과 한음으로 세상에 이름이 오르내린 바로 그 유명한 한음 이덕형이었다고 한다. 토정의 말대로 과연 그 아이는 그 뒤 36세의 재상이 되었으니 재상이 된 나이를 따져보면 이사내보다 조금 젊어서였다고 한다. 토정 이지함과 관련한 일화는 조선시대의 야사집을 통해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 도수를 부려 사람을 구했다거나 위험한 일을 예견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일반 민중들이 기인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훌륭한 행적에 관한 많은 기록이 토정 이지함에게 있다. 토정은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 병에 걸리고 굶주린 한 여인을 만난다. 토정은 증언한다. 여인이 말하기를 나의 기혈이 말라 3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 것이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단오날 날 밤중에 아이의 손발이 겨울 추위처럼 떨었습니다. 놀라 일어나 손을 아이 입에 대니 숨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달려가 항아리의 바닥을 손으로 쓸어 우연히 쌀라다를 몇 개 찾아냈습니다. 급히 씹어 물에 타서 입에 부었더니 조금 뒤 숨이 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아이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채말을 다잇지도 못했고 나는 그녀가 애통해하는 것을 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포천 현감 재직 당시 백성의 이러한 공경을 눈으로 본 이지함은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파격적인 상소문을 올린다. 산과 들에 버려져 있는 은은 무엇이 아까워 주조를 못하게 하며 옥은 무엇이 아까워서 채굴을 못하게 하십니까? 바닷속의 무궁무진한 물고기는 무엇이 아까워서 잡지 못하게 하며 갯벌의 소금은 무엇이 아까워서 굽지 못하게 하십니까? 육지와 바다는 온갖 재물을 간수해둔 창고입니다.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실물이니 이런 것을 자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이 자원이 창고를 열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라도 만경현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황해도 풍천부 근처에 섬도 있습니다. 이 섬들은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된 적이 없다고 하니 포천현에 임시로 빌려주면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겠습니다. 이것들을 팔아 곡식을 마련한다면 2, 3년 안에 몇 천석의 곡식과 몇만 양의 재물을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재물과 곡물이 있다면 결단코 길거리에 굶주려 쓰러진 백성을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의 기득권자인 양반들의 눈에는 토정의 상소문이 반국가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토정은 1573년 포천현감에 부임한 지 1년 만에 직에서 내려온다. 5년 후인 1578년에 아산현감으로 부임하는데 부임 직후 백성들이 왕실에 물고기를 보내기 위해 정식 절차도 없이 수시로 고기잡이에 동원돼 고통이 크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토정은 그 말을 들은 즉시 물고기를 기르던 연못을 메워버렸다. 토정은 집 없이 떠도는 백성들을 위해 거린청도 만들었다. 거린청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끼 꼬는 법이나 집신 만드는 법, 장사하는 법 등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었다. 토정은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지 77일 만에 갑자기 병을 얻어 숨졌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산 백성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한다. 토정은 사후 135년 만인 1713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현재 그의 위패는 아산의 인산서원과 보령의 화암서원에 모셔져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경영은 조선시대 한양에 있던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총융청, 용호영, 수어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소서문은 서소문의 속칭입니다. 조선시대 사소문의 하나라고 합니다. 한양의 서남쪽, 지금의 덕수궁 위쪽에 있던 소문입니다. 기영은 조선시대 경기도 가명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기문총화가 모본입니다.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기문총화 3권의 한 꼭지, 토정 이지함의 신이한 행적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문인 인매 등이 저술하고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이 옮긴 책, 내시의 아내에서 한 꼭지, 토정 이지함의 도술도 참고했습니다. 박재가의 북학이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토정에 대한 기사도 참고했습니다. 에미코노미뉴스, 이상용 주간의 기사,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도 참고했습니다. KBS 한국이유산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거린청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또 이호영 기자의 밥상뉴스 기사, 아산 현감 이지함, 거린청을 만들다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디지털 아산문화대전과 보령시 문화관광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다음 블로그, 또 다른 시작의 선단동 벽화거리를 찾아서와 네이버 블로그, 참 좋은 무당 타해의 조선시대 여인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닌 이유에서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조영석 그리고 김준곤의 그림 몇 점도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의 사진도 몇 장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